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에 기온이 좀 올라가고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 이제 아이스 음료 네.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빨대 소비도 늘어나고 있죠, 수요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시면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네. 건강을 생각하셔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그렇죠. 플라스틱 자체가 화학 물질이니까 맞아요.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 빨대 자체에서 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오. 자, 심층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빨대. 빨대. 얘를 이렇게 빨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입가에 네. 주름이 늘어난다고. 뚝뚝뚝뚝 빨다 보면. 오. 네. 가장 중요한 거네요. 여성분들한테는. 치명적인데요. 네네네네. 네, 뿐만 아니라 또 빨대로 한 입에 쭉 마시게 되면 더 고칼로리의 음료를 더 많이 마시게 돼서 역효과가 그렇게 난다고 되고요. 하고요. 네. 또 공기도 더 많이 들어가서 가스도 차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생각을 잠깐 해봤더니 네. 이게 빨아 마시고 나면 이만큼이 다시 공기가 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기를 계속 이렇게 빨아. 그래서 공기를 또 마시는. 그렇습니다. 배가 그래서 더 부르구나. 공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먹어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뭐 대체품이나 종이 빨대 사용은 뭐 세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간간히 뭐 치아 부식이 되거나 변색되는 것 때문에 예, 빨대 사용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가장 좋은 방법,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는데 이렇게 이제 XO 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가장 좋은 건 안 쓰고 조심해서 마시는 네. 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방법도 우리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 치아가 걱정이 된다면 양치 좀 자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건강에 나쁜 음료 뭐 안 마실 수는 없다면 네.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그럼요.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실 거라면 예, 환경도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날씨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오늘 시작이 조금 덥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현재 대전은 18.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교차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맑아서 좋지만 그만큼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산과 천안 27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뭐 이제 이틀 남았지만 저희들이 다음 방송에 인사를 드리게 되면 이제 6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5월은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 5월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야 해서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또 이 5월을 수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수식어가 뭐 있잖아요. 계절의 여왕이지만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뭐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네.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찐이야. 이게 아침 좋네요. 방송에 이걸 또 하네요. 네. 우리 가족 이야기. 그럼요.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뭐 부모님 자랑, 뭐 가족 사진 이야기도 좋고요. 그럼요. 소개도 좋고요. 너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가족 소개. 예. 저희 집에는요. 공주 마님이 살고 있어요. 야. 저는 머슴이에요. 뭐 이런 그렇군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네. 아, 참. 네, 이렇게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가족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네. 찐이야는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금요일 첫 소식은 문화나들인데요. 오늘 사진사연 주제가 네. 가족 이야기로 주제를 정했잖아요. 네. 그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나들이 오늘은 가족의 사랑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네. 특별한 분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가족 이야기니까 네. 흐뭇하겠죠? 만나보시죠. 언어 예술로 표현되는 문학. 문학 작품을 통해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대중에게 큰 울림을 전하는 문학가를 만나본다. 동화 작가 최민호, 시인 임동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 세종시의 한 마을. 우보고택이라고 이름 지어진 고즈넉한 한옥은 특별한 동화를 쓴다는 한 작가의 집이다. 공직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한 최민호 작가. 동화를 쓰면서 독특한 인생 2막을 열고 있다고. 우리 딸이 이제 손녀를 낳게 됐어요. 근데 손녀가 이제 4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화책을 들려준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는 저한테 그 손녀들한테 읽어줄 동화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동화를 만드냐. 그래서 그냥 거절을 하고 난 동화 못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를 위해서 예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 중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냐. 당신은 재주도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원래 글을 잘 쓰세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만드는 재주가 있으세요. 평소에도 글쓰기에 취미는 있었지만 정식 작가로 데뷔할 생각까지는 못했던 그가 동화를 쓰기 시작한 건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그 출발점이었고 순수하게 자신의 글로만 평가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미노스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 언뜻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의 크레타 섬의 미노스 대왕을 연상하는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제 이름이 최민호거든요. 그래서 미노스입니다. 미노스라는 필명으로만 써서 순수하게 우리 손녀들한테 읽게 하고 싶었고 또 그게 또 작가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제1의 인생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신선한 제2의 인생을 작가로서 시작하자라는 뜻도 좀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딸의 부탁으로 시작된 작업. 그는 수많은 이야기를 창작해 어른과 아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동화책 어른이 되었어도 너는 내 딸이니까를 출간하며 늦깎이 동화 작가로 데뷔했고 신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가 쓰고 계신 안경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아빠도 안경을 쓰시지만 할아버지 안경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안경을 쓰면 작게 보이던 것이 크게 보이게 된단다. 그 아빠가 그 동화 3편 보냈는데 네. 어디 잘 받았어? 아, 네, 받았어요. 하윤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좋네. 네. 너한테도 그 네가 읽으라고 보내준 게 있는데 마지막 첫사랑 그건 어땠어요? 아, 네, 저 재밌게 읽고 있어요. 나 지금 마무리 부분을 못 읽어가지고 애들 거 읽어주느라 제 건 뒷전이네요. 그래. 알았다. 계속 보내줄게. 네, 고맙습니다, 아빠. 이제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그. 미노스 동화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가족 동화도 연재하며 동화 작가로서의 삶을 걸어왔다.
완전히 몰입돼서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희열 같은 걸 저는 이제까지 못 느껴봤는데 이 동화를 쓰면서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제 스스로한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도 또 하나 있었다.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내가 일부 사파 작업에도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고. 어느 날 남편이 동화 쓰면서 야, 당신도 한번 그려보지 그래. 원래는 다른 그 미술 전공한 학생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서 그 학생한테 맡길 거지만 저도 한번 그려보겠다 해서 한번 시작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괜찮았나 봐요, 남편 생각에. 그래서 조금씩 다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맛깔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노스의 동화. 사람들에게 선과 정의의 가치를 심어주며 앞으로도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여건이 허락해준다면 계속 이런 작품을 써서 우리 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이 재미와 교훈과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종의 또 다른 마을 수산리로 가면 마을 가장 안쪽 끝자락에 한 시인이 사는 집이 있다. 그의 이름은 임동천. 시를 짓는 농부 시인으로 불리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며 이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그의 인생 이야기에도 가족을 빼놓을 수 없다. 시 공부를 하고 시를 쓰면서 시만 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어머니 고향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저는 시골에 살고 싶었는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농사일은 못하게 하시고 나가서 취직해라. 시를 쓰든 말든 여기서는 안 된다 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시하고 농사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순박이꽃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순박이꽃이 예쁘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아는 거죠. 철이 없다가 뒤늦게 이제 철이 좀 나고 그리고 그 시가 두 개의 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내에 대한 부분은 또 이렇게 되거든요.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해낸 후로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풀이 되어간다. 아무것도 아닌 꽃이 되어간다. 시인이자 농부인 그는 지금 가족과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는 중.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출가한 딸도 농사일을 거들고 있다. 내가 게으름을 폈지. 다음 주에도 와야겠네. 계속 오라고 게으름을 폈지. 알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가족이. 특히 내리사랑이라고 부모한테는 말 안 듣고 이러는데 자식이 생기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거.
가족에게 애틋한 만큼 그의 시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애정 표현을 막 크게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요. 그냥 옆에 있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그냥 편하게 나누는 그런, 솔직히 아빠라고는 하지만 좀 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시문학으로 등단해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시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동천 시인. 그의 시에는 가족뿐 아니라 이웃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며 서정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훈훈하게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제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서부터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철없던 시절에 시를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주변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 이제 사회를 보게 되고, 이렇게 시가 시 자체보다는 시를 쓰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주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다가 조금씩 넓혀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천 시인은 지역의 문화인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복사꽃이 필 무렵에는 수산리에서 예술인들의 도화제를 열기도 하며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에도 열심이다. 또 최근에는 영역을 넓혀 개간지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소설에도 새롭게 도전 중이다. 지금 이제 개간지를 제가 편집을 하고 만들어내면서 주로 그런 생각에, 다양한 생각, 문학 장르에 이렇게 한 장르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좀 만들어가는 작업을 저도 하고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문인으로 살면서 가족을 위한 작품을 써온 사람들. 동화작가 최민호, 그리고 시인 임동천.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 만난 그들의 이야기는 문학 이상의 끈끈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자, 앞서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네. 화면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셨던 영상을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손녀를 위해서 이제 동화를 할아버지가 직접. 네. 야, 이게 좀 쉬운 일 아닌데 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딸 둘이지만 시집 가면 아이 낳고 그러면 제가 동화를 써야 되나? 와, 그러니까요. 네. 그 최민호 작가님은 필명을 미노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박종훈 MC는 종훈 후누스로 한번 이렇게 멋지게 야누스 아니고 후누스예요? 후누스로 필명을 하셔서 멋지게 동화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뭐 노력한다고 될 일 아닌 것 같고. 글쎄요, 저는 뭐 이제 후누스가 전하는 네. 동화 구연. 동화 뭐 구연. 해서 그냥 뭐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이쁘니? 이러면 손녀가 싫어하려나? 조금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네. 열심히 읽어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는 수산리에서의 이중생활, 또 반전 인생을 사시는 네. 임동천 시인을 만나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야. 딸하고 아빠하고 친구 같다는 모습에 참 좋았는데 네. 근데 결론은 그분이 시인이지만 농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문학 소녀기 때문에 이런 네? 시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었는데요. 네. 정말 그 농부 시인이셔서 그런지 서정적이고 또 따뜻한 시를 쓰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풋풋한 그 어떤 시골의 향이 묻어나는 네. 시라서 아주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족을 위한 동화와 시를 쓰는 우리 문인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봤는데 네. 저희들이 뭐 사진 사연 주제도 지금 가족 사진을 받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가정의 달 특집 방송. 그렇죠. 자, 이번에도 가족이 나오는데 어떤 가족인지 저희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와 얼큰해 보이는 전골 메뉴까지 눈맛, 입맛을 제대로 자극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의 솜씨가 대단한 듯합니다. 사장님. 네. 식당 하나에 사장님이 10명이라고요? 다 사장님이세요?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분주합니다. 손님도 많고 식당도 넓은데 아르바이트 하나 없이 모두 사장님들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음식을 만드는 분은 당연히 사장님, 계산대에도 사장님, 설거지도 사장님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요? 다들 식당을 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고.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 학부모 모임으로 만난 것이 인연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자애들이 셋, 남자애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가게 다 식당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게 된 거죠.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이 벌써 31살이나 됐습니다. 한번 모이면은 그렇게 헤어지는 거를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뭐 모여서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모이면 서로 안 갈라내니까 서로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모여 살기로 한 게 아마도 한 10여 년. 함께 있으면 늘 즐거운 5가족.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친형제 이상으로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든지 반대를 하면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안 들어온다.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전부 다 찬성을 해갖고 들어오게 됐죠. 그냥 뭐 막연하게 같이 살자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보통 모임에서. 근데 그러다가 또 혹시 또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였죠,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 대장님이 꼬셨어요. 가면 밥 다 해줄 텐데 왜 안 가냐고. 그 모임만 하면 너무들 재밌게 지내니까 모험이어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각자 다른 메뉴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요. 함께하는 식당 메뉴는 모두에게 새로운 메뉴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위치나 우리 컨셉이나 이런 거하고 잘 맞겠다 싶어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다 찬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메인 메뉴는 물론이고 깔끔한 곁들이 음식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 우리 대장님이 모든 걸 개발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가 요리하면서 쌓았던 그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충적으로. 각자의 주특기를 살려 다양하게 선보이는 맛. 5가족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맛이 궁금합니다. 수육전골은 사골 육수가 들어가서 담백하고 또 이 매콤한 맛이 있어서 되게 입맛을 돋구고 깔끔해요. 튀김까지 해서 골고루 맛본다는 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고 한번 뭐 친구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한번 와보고 싶은 곳. 음식 맛도 맛있지만 한 지붕 아래 5가족이 사는 것도 눈길을 끌죠. 부러워요. 사회에서 형제들도 마음이 안 맞는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같이 또 가게도 하시면서 너무 재밌게 지낸다고.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5가족의 점심을 준비하는 대장님 부부. 매일매일 새로운 메뉴를 준비한다는데요. 오늘 메뉴는 생선가스고요. 저희 대장님하고 사모님인데 매일 저희 그 식사 담당을 해주시고 계세요. 베테랑 요리사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메뉴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10식구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같이 안 살 때는 사실 장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늘 진짜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그것 때문에 일하러 나오는 게 더 즐거움이 배가 될 정도로. 여기 식구들이 다 같이 먹으니까 뭐 한 가지를 단촐하게 준비를 해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아요. 그리고 원래 둘 다 음식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어요.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 식구란 같은 집에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친형제와 다름없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한 건물에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5가족. 매일매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5가족이 있기에 가족의 소중함도 더 많이 느끼고 바쁘게만 살았던 날들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는 또 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그동안 뭐 살아왔던 얘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또 애들 얘기 이런 걸 하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 뭐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쉴 법도 한데 또다시 함께 모여 텃밭을 일굽니다. 식당을 운영하느라 농사 솜씨는 없지만 함께 밭을 일구고 씨를 심으면서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일 끝나고 나면 또 계속 이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뭐 올라와 봐야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같이 앉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수다도 떨고 또 그러면서 또 깔깔거리고 호흡 깔깔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늘 말하는 가족. 하지만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함께 얘기하고 웃다 보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 풀어집니다. 소소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저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결정하는 데 대해서. 역사적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3년째인데 아직까지 얼굴 붉히고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모임도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저만 조금 빠지면은요, 저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다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가는 5가족. 불평, 불만 대신 내가 조금 더 희생한다는 마음이 가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도 공평하게 하면 되지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공평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되더라고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겠죠? 내가 가져왔더니 다들 너무나도 믿어요. 다 식당했던 분들이니까 아무한테나 맡겨도 잘 돌아가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고. 한 지붕 아래 5가족의 슬기로운 공동생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맞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같이 함께 사는 게 웃을 일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늘 웃을 일들이 더 많죠. 행복해요, 그냥. 아이들도 그렇게 엄마, 부모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사니까 많이 의지가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도 든든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도 했지만 함께 살고픈 꿈을 이뤘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꿈꾸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 늘 변치 않고 늘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한 지붕 아래 5가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5가족. 이웃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한 지붕 아래 5가족의 슬기로운 공동생활을 응원합니다. 야, 한 식당에 이제 네. 사장이 10명. 네. 근데 부부로 오. 따지면 이제 5쌍의 5쌍. 가족인 거잖아요. 네. 5가족. 와, 이게 모두 또 내 가게라고 내 가게라고 생각이 아니라 내 가게잖아요. 네, 그럼요. 뭐 하나도 허투루 할 게 아니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학부모 모임이 끈끈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네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요. 네. 단순히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넘어서서 맞습니다. 생계를 함께하고 계시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시작이 됐는데 30살이 다 넘었잖아요. 그럼요. 그 세월을 그 가족들이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네. 일하시면서 그냥 묻어나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시는 모두 묻어나고 네. 각기 또 묘한 게 아. 다른 종류의 식당들을 하셨었는데 네. 그 메뉴를 다 버리고 새로운 메뉴로 또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 참
맛도 보장될 것 같고요. 예, 오래오래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찐이야. 네, 가족 이야기잖아요. 놀라셨겠죠. 네, 오늘 가족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자랑도 좋고요. 그럼요. 가족 소개도 좋고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네. 가족 얘기들 사진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이제 건강 톡톡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 이제 입에 담기가 좀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몇 달간 개교 미뤄졌죠. 지금도 개교가 되고 있지만 네. 좀 순탄하지 않고 자가격리나 재택근무로 온 가족들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더 행복하고 화목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물론 많으시지만 그 중에는 이제 불화가 생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한 달 먼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은 중국의 경우에는 네. 이혼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하죠. 네. 이 세계적인 코로나19 그 재난 상황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함께 이 우리 가족의 행복과 이 특히 정신 건강까지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 시간에는 가족의 건강한 분노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즘 뭐 이러저러한 뭐 이유들로 인해서 네. 화가 다들 많이 나요. 네,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맞아요. 옛부터 참을 인자 3번 쓰라고 그러고 화는 좀 참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글쎄요. 화를 참는 게 정신 건강에 네. 좋은 겁니까? 화라고 하는 기능을 굉장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화는 정상적으로 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할 때 나를 보호하라고 있는 중요한 감정의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가 느껴진다 할 때는 사실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내 자신에게 이것은 내가 억울하다, 뭔가 침해당하고 있다를 느끼게 해주는 기능인데 사실 건강한 기능이지만 잘못 다루면 화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만 해도 될 것이 화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화를 내면서 내가 더 화가 나게 돼요. 뇌에서 점점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를 느끼되 잘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야,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화가 무서운 거네. 화가 또 중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개중에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본인이 어떤 분노로 인해서 너무 극심한 행동을 해놓고 나는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통제가 안 된다. 네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분노는 여러 과정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은 순식간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불쾌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 코로나19 같은 사건이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인데 이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억울한데 내가 피해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손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 자체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지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대안적인 방법이겠죠. 또 내가 피해자야, 나만 피해자야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분노 조절을 배우지 못하면은
분노 자체를 행동화하는 경우가 가장 네네. 우려되는 네. 경우예요. 네네. 폭력을 가한다든가 자해 내지는 타해를 가한다든가 물건을 부순다든가 이런 행동화하는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네. 스스로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를 바로 주목으로 하거나 행동으로 떼쓰거나 하지 않고 말로 차분하게 전달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구구단을 배우는 것보다 어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저 구구단보다 중요한데 그럼요. 인성이잖아요. 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상황에 있어서 화가 나지 않는데 좀 어떤 참거나 사람은 아니면 안 나는데. 네, 어떤 그렇죠. 사람은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사건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돈을 중요시한다. 누구는 명예를 중요시한다. 혹은 누구는 체면을 중요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게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볼 때 그까지 돈 얼마라고 네. 이렇게 서로의 가치관을 하향시켜서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해를 안 할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네. 이제 거기서 촉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큰 결과가 불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혹은 어떤 부모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려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우리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덤비시게 되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렇죠. 보고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법적인 사건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야, 이게 참. 근데 이제 그게 부모들이 싸우고 네. 아이들이 싸우는 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제 그럼요.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상대방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그렇죠. 네. 하는 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당연하죠. 네. 화를 낼 때 예쁘고 세련되게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네요. 네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이제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네. 화를 어떻게 세련되게 낼 수가 있느냐. 네. 어떻게 하는 게 세련되고 예쁘게 내는 거냐. 난 그런 말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화가 나에게 느껴진 것을 알아차리고 제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평상스러운 톤으로 과격한 액션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팔 걷어붙이고 있는 것 내려치고 그다음에 나와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네네네. 식으로 네. 과격하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이게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거. 너 민증 까봐. 왜 반말이야? 너는 애비 애미도 없어? 이런 식으로 과격한 말들이 네. 나오게 되면서 가족들이 몰려오고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아유. 정말 그 주차 문제 하나 때문에 네. 다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행동화입니다. 네.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담아두는 거. 차근 안 난 척, 화가 안 난 척 하지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뒤풀이를 하는 수가 예. 있고 네. 쌓아두다가 내가 이번에만 이런 게 아니야. 너 내가 몇 번 그러나 쉬어봤어. 아이고. 너 이번이 3번째야, 어머. 5번째야. 이러면서 쌓았다가 그 즉시 표현하면은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네. 폭발시키고 댐이 무너지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 그다음에 화풀이를 엄한 데다가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밖에서 있었던 일을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혼자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술을 먹는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에이 세상에 뭐 별거 있어 해가지고 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의해서 신종 마약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젊은이들이 쉽게 이렇게 오. 빠져들고 유혹에 못 헤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행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야, 그것도 아까 저 화면에 딱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되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렇죠. 또 흔히 다혈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 계시잖아요. 있죠, 다혈질. 화를 예.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몇 번 꾹꾹 참으려다가 욱하셔가지고 그럼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 뒤에서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되거든요. 오리가 뒤뚱뒤뚱 걸을 때 새끼 오리들도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그것을 말로 전달하는가를 굳이 이론으로 안 가르치셔도 엄마 아빠가 화가 날 때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 중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가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알아차려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화를 그만큼 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화를 낼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은 얼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 아 이거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화가 느껴진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나, 네.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나를 찾아서 예쁘고 세련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네네. 상대에게 말로 전달하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화내고 너 죽고 나 죽자로 덤벼들게 되면 네. 문제 해결은커녕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돼서 네. 엉뚱한 곳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 적극적인 대처 사고의 유형들도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평생 나에게 화가 날 때 적절하게 잘 도움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화가 나는 순간에 이것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하자. 어허.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를 차분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문제 상황일 뿐이야. 나는 거기에 옷자락이 휘말려 들어갔을 뿐이야. 죽고 살 문제는 아니야. 순간적인 문제로 자각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난 이번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절하는 순간 분노가 폭탄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 어차피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순간에라도 이걸 놓치면은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네. 더 집착하고 분노를 폭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타임아웃. 잠깐. 지금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다음에 피할 수 없으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단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래.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바뀌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이 병원 찾는 분들 중에서 네. 뭐 많으면 안 되겠고 혹시 가족끼리 좀 다투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정말 아까 뭐 법정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계시겠죠. 있습니다. 네. 특히 입원 병동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가족 간에 존속 살인이 일어날 수 아이고. 있을까? 네네. 어떻게 왜 팔이 부러지셨어요? 했는데 아들이 화가 나서 가스통을 던져가지고 팔이 부러지셨다든가 네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피해를 입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첫 번째 부모는 택할 수 없었지만 네. 두 번째 부모인 배우자는 내가 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당신을 내 두 번째 배우자로 임명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배우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라든가 가정의 파탄이라든가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갈 때 이게 가족 간의 분노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분노보다 이렇게 더 극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더 배신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분노도 커지고 좌절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 주요 범죄 동기들을 보면 네. 뭐 종류도 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동기들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부분의 범죄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어이없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저렇게 많습니다. 네. 그 순간에 조금만 참았더라면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네.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내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나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뭐 자가진단법이나 뭐 이런 네, 그럼요. 필요할 것 네네. 같아요. 문제는 화를 내시는데 네. 어머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내고 그러니까, 있다 나는 그러면서 몰래. 화를 더 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귀가 잘 들리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저 잘 들려요. 조금만 목소리를 줄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원래 난 목소리가 커요. 원래 내가 스피커 달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표를 보시게 되면 네네.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표가 지금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한번 스스로 손가락을 세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네. 내가 이게 해당돼 하는 개수가 네. 3개까지는 그래도 내가 잘 괜찮아요? 조절하고 있는 세 겁니다. 개까지는 괜찮다. 네네. 3개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4개에서 8개 정도면 네. 나는 때때로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구나. 분노를 참는 데에 어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세고 계시죠? 네. 그렇죠. 몇 개까지 예, 말씀 좀 네네. 해주세요. 네. 그리고 9개 이상은 전문가를 꼭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9개 이상은. 네네.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셔서도 혹시 화가 나서 손해보시거나 어떤 배상을 해주거나 경찰서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이고. 전혀 바뀌실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네. 아니 인생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시는데 왜 안 바뀌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 사신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절대 지면 안 돼. 지면 죽는 거야. 이게 몸에 이제 네. 배 있는 거죠. 아주 오랜 습관으로 배 있으셔서 사실 번 돈보다 손해 보는 돈이 더 많으신 경우도 네. 많아요. 화 못 참아서 네. 돈 말씀하신 대로 돈 써야 되는 돈 경우도 쓰고 많이 마음 있는데 상하고. 몇 개예요? 저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젊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저 솔직하게 몇 개 저 정도? 4개. 네 개. 그러니까 조금 위험수위에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 네. 화가 적은 사람이 있고 네. 분노의 뒤끝이 짧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화가 많은데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서로 밀리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는 통상적인 대화법일 수 있지만 네.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대상의 사람으로 인식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4개에서 8개는 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위험 수위가 네.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9개가 9개. 넘어가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주셔야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참 가족 간에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갈등도 물론 생길 그럼요. 수가 네. 있는데 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되면 특히 이 어린 자녀들은 그 트라우마가 참 오래 남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전보다 요새는 뇌 자체에 대한 구조나 변화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한 100년 전만 해도 네.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얘네가 본 거를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렇죠. 해서 좀 무시하는- 사람 취급을 안 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를 셀 때 어린이와 여자를 빼놓고 남자 인구만 세는 것이 흔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점점 밝혀질수록 어른이 어디에서 오나.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어른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기원을 쭉 쫓아가 보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백지 같은 상태일 때 감정을 느끼는 거, 표현하는 거, 어떻게 조절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네. 특히 2살 이전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겪은 것이 평생의 기초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애들이 지금은 몰라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큰일 나고 그렇죠. 아이들은 미숙하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가 나에게 독을 줄 것이다. 부모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아이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고 아이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많게는 10살까지도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기본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조차도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내가 심부름 안 해서 그래. 하고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의 미숙한 것을 전혀 못 알아차리시고 끼어들면 나가 있어 이러시면서 이제 더 화를 내시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요. 아 내가 부모를 위해서 좀 더 뭔가 했어야 해. 이러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아 화가 나면 저 정도까지 행동하고 폭력을 써도 되나 봐 하고서는 그것을 모방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엄청 많은데 이제 네네. 저희들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또. 네, 또 저희가 간혹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네네네. 막 그 어머니 입장에서 막 자녀분께 화를 내고 결국 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대사를 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도 많이 듣고 탔죠. 네. 네네. 이런 경우 참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혼 가정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네. 엄마가 이제 혹은 아빠가 혼자 이렇게 일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될 때 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쉬운 방법이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체벌이죠. 그리고 그렇죠. 혼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니 다 너 때문이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맞아요. 화가 난다고. 내가 예. 언제 이혼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느냐. 그리고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빠랑 왜 결혼했냐.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혼할 식으로. 건데 왜 했고. 예. 네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키울 거면 왜 태어나게 했느냐. 왜 자꾸 나한테 문제를 삼느냐. 아이고, 속상해. 얼굴만 보면은 왜 나를 자꾸 혼내느냐.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다른 집처럼 엄마 아빠가 아유 그래 공부했니 어려웠지 힘들었지 이거 먹자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게 너 때문에 내가 다 이러는 거야. 혹은 체벌을 하고 나서도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이가 물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상처 없이 교훈을 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에 국한돼야 되는데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래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더 내가 지금 화를 적절하게 내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 없이 교훈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뭐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짧게 또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네. 화 안 날 수 없고 네. 작은 오해나 이제 뭐 실수에 대해서 뭐 안 나면 그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면 좀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할 수 네. 있을지 좀. 감정을 알아차리고 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평소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교적인 영향 때문인지 그런 습관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스럽게 봤어요. 금방 화내고 삐지고 하면은 매우 어렵게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화를 알아차리고 1부터 10까지 숫자를 천천히 세면서 지연을 하면서 감정을 식히면서 시간을 끄는 거네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생각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명상 혹은 심호흡 해보자. 이렇게 심호흡 하시고 그다음에 저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올게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걸 말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그 순간에 모를 때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많은 말씀을 또 더 들었으면 네. 좋겠는데 저희들 이게 저 생방송의 묘미기도 한데요. 아까워요. 좀 네.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 네. 아쉬움이 남아야 또 우리 저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기도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자, 오늘 건강톡톡 가족의 건강한 분노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에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영란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분노가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인자 3번도 있지만 네. 아까 1부터 10까지 네. 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둘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런 건강한 마음 가지시고요. 자, 우리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더워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의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아서 좋지만 그만큼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27도, 세종 28도, 논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주말에는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데 우리 방송 봐주시는 분들 감사한데 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그럼요. 이렇게 요곳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또 방송 만드는데 함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찐이야. 우리 나가 어디 갔어? 예. 돌아오셔야죠. 야, 이거, 예, 사연 네. 봐야 되니까. 우리 가족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646번님, 어리고 귀엽던 아들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엄마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와. 어머, 저렇게 컸구나. 야. 외할머니 칠순 때 찍었던 사진인데 즐거웠던 분위기 떠오릅니다. 아이고. 든든하시겠어요. 그냥, 네. 양팔에 그냥 든든하시네요. 네. 네. 야, 이 커가는 과정이 얼마나 좋아요. 네, 0587번님, 할아버지와 손자, 어쩜 취미까지도 같아요. 낚시. 빨리 더워져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물고기 잡으러 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낚시를. 낚시 같이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빠 같아.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야, 정말 좋아요. 어머. 어머. 개구장인 우리 막내 하는지 정말 귀엽죠. 저에게 항상 웃음을 주는 애교쟁이랍니다. 사진에서 8144. 애교가 막 넘쳐 흐르네요. 그러니까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막내네요. 야, 개구지게 생겼다. 4872번님, 또 나왔다. 찐이야. 흥 많은 우리 5가족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빠 사무실에 가족만의 노래방을 꾸면서 풀어요. 언제든 삼겹살 파티하며 텐트 치고 캠핑하고 어머. 이 정도면 우리 가족 찐 맞죠? 찐이에요. 찐이시네요. 야, 아빠 멋지다. 사무실이 크네요. 그러게요? 노래방 설치도 하고 텐트도 야, 치고. 어머. 부럽다. 네. 너무 좋으시네. 네. 8637. 딸 바보, 아빠 바보 부녀입니다. 서로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 네. 서로에게 엔도르핀이 되어주고 있어.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 행복한 우리 가족. 아유. 질투 안 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질투 안 하시네요.
야, 붙어 계시네. 8637번님.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예. 야, 서로 좋네. 네, 0656번님. 아들이 코로나19 속에서 학교에 등교했어요. 오늘이 등교 3일째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라 첫날에는 울고 갔어요. 아우, 정말 예쁜 우리 아들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진만 봐서는 대학교 입학인데요? 네. 아유, 씩씩하네요. 우리 친구 잘하는 애기를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첫째는 잘 안 먹어서 좀 속상했는데 늦둥이 둘째 너무 잘 먹어서 심히 야.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9801번님. 네. 잘 먹네. 아우, 잘 먹는 게 최고죠. 그럼요. 아유, 예뻐라. 네. 6204번님. 야. 몇 년 전 가족이랑 속초 여행 간 사진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 티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이 티를 입고 다녔을 때 창피함보다 뿌듯하고 행복함이 컸어요. 아니 왜 창피해요? 그럼요, 뿌듯하고 예, 멋진데요? 아버지부터 다 등에 써 있어서 표시나고. 부럽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사진 사연 많이 만나봤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가족 사진 보내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청양 사자산 마을로 떠납니다. 청양의 대표 농산물인 구기자와 고추 등을 재배해 온라인으로 함께 판매하고요. 공동소득은 마을 사업에 재투자하며 더 멋진 내일을 설계 중인 산골 마을의 이야기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다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타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대전을 방문도 했고, 우리 지역 비상이 좀 다시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23일 토요일에 한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관련되신 분들은 좀 검사를 받아주셔야겠습니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끝난 거 아니에요. 이 경각심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느슨해진 거 다시 한번 좀 당기시고 네. 긴장의 끈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손도 잘 씻어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주말 그 약속 꼭 지키실 거 약속해 주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